어서 오십시오. 정치보안관입니다. 하루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10명 이상의 시청자가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저의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계엄군이 실탄도 없이 출동했다고? 왜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이? 계엄령 선포에 군이 순순히 응했다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힌 국회가 계엄령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처절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707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제707 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입니다. 2019년에 대대급에서 연대급 부대로 격상되었으며 부대 상징동물은 백호입니다. 1979년 신군부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지시를 받은 하나회 소속 최세창이 지휘하는 제3공수 특전여단이 정병주 제3대 특수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부관인 김호랑 소령을 사살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창설되었으며 본연의 사령관 경호 임무는 차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86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안전 대비를 하면서 707 부대는 대테러와 정밀 직접 타격 작전 등의 임무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평시에는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이며 전시, 준전시 상황에는 국가적 차원의 극비 임무를 비롯하여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특히 참수작전 중 가장 결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 부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극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6시간 후인 12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국회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결의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을 텐데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저 역시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불만과 함께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나 정치평론가들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던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평론가도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동색이 되어버린 많은 평론가들은 그렇게 지지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었고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고 말이지요. 윤석열을 비난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그 추종자들은 온갖 SNS에 도저히 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극악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탄핵해서 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교도소에 쳐넣자고 목에 핏줄을 세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지켜본 세계 사람들은 과연 한국의 국민성과 민주주의 의식이 아주 수준 높은 국민들이라고 박수를 보냈을까요? 이 부분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야합하여 절대 권력을 형성하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궁창 국회를 만들어왔던 그동안의 국정감사와 법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20여 차례의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으로 국정을 철저하게 마비시켰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다른 국무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역 장군까지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핑계로 인격모독과 인격살인을 물마시듯 저질렀습니다. 또 SNS를 비롯하여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열하고 시궁창 같은 인격모독 비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범죄를 뒤덮을 법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거의 모두 전액 삭감했지만 자신들에 위한 국회의원 자신들의 연봉은 오히려 셀프 인상했고 국회 특수활동비와 특수경비 감액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에 철회가 있은 후에 더불당과 지지자들은 역시나 수준이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거 없이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고 기뻐 날뛰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정권을 다시 되찾아온 듯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를 두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 기간 동안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법대로 처벌하면 교도소에서 콩밥으로 수년 동안 연명해야만 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의 비리가 수북할 것이다. 또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하인인 줄만 알았던 검사 출신, 특히 개처럼 부려먹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을 매우 치욕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가 모이는 서울대학의 법대를 졸업했고 검찰총장의 경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SNS에 자국 대통령의 인격을 악랄하고 처절하게 갈기갈기 짓밟으며 스스로 시궁창 국민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시기들보다는 훨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은 팩트다 라고 댓글을 달면서 그들과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선포와 해제가 있은 후인 6일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진실은 군사 권력을 이용한 정권 장악이 아니라는 언론의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한국 국민이 극도로 혐오하는 조, 중, 동이 아닙니다. SBS를 비롯하여 이름조차 들어본 기억이 없는 듯한 작은 언론 매체에서 근거를 들이대면서 계엄령 선포는 그 목적이 정권 장악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까지의 계엄군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듣고서 판단해 보시자고요. 제일 먼저 비상계엄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큰 저항과 사상자나 유혈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언론인을 매우 신속하게 체포하여 구금하고 가장 중요한 언론시설 장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랬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은 들으라는 듯 밤 10시 30분에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군의 무장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군이 실탄 무장도 하지 않고 출동하나요? 그리고 중무장한 장갑차가 출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엄군인데 도로 통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규령이라는 가시나가 계엄군의 총을 뺏으려고 했는데도 계엄군은 아무런 대항이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막강한 군사력을 무기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계엄군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출동 계엄군의 숫자입니다.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계엄군은 약 250명,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약 300명이 출동했다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외에 기타의 군부대는 비상경계 태세만 하달되었을 뿐 그 어떠한 장소에도 계엄군으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국회로 집결한 국회의원이 야당 178명과 국힘당 18명에서 190명입니다. 계엄령 선포 1시간 만에 190명이 집결하였습니다. 밤 11시 계엄 효력이 발동되고 4분 뒤 국회 정문이 전격 봉쇄됐습니다. 자정을 넘겨서야 비로소 실탄 무장도 없는 헛개비 특수부대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는 이미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집결해 있었고 그들은 계엄령 선포 무효를 가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전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엄령이 선포될 것을 알고 어디에선가 대기하고 있었던 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왜 계엄군은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고 그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권 장악을 위하여 선포한 계엄령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이 부분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더불당 김민석의 기가 막힌 계엄령 음모론 제기와 기가 막히게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민석보다는 훨씬 잘 돌아가는 두뇌를 가졌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계엄령 선포 음모 의혹 제기는 차지하고 선거에 대한 이야기만 해봅니다. 지난 2024년 4월에 총선 사전투표율 31.28%라는 집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공식기관의 이 같은 집계 발표 사흘 전에 사전투표율이 31.3%라는 전망을 반올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추는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엄령 선포 의혹 제기의 정확성과 사전투표율 소수점 자리까지 맞추는 김민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두뇌를 자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하여 짐작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상 내용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장악을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진입 작전이 벌어지기 1시간 전에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습니다. 4일 새벽 0시 30분 과천청사에 110여 명이 투입됐고 경기도 수원선관위 연수원에 130여 명,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47명 등 총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계엄군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출동한 계엄군의 숫자를 왜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것은 위장 전술이었고 본래의 의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를 압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로 몰려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엄군은 그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신용만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사이에 계엄령 본래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한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색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수색영장 신청에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나 법원장 또는 원로법관이 지명됩니다. 말하자면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인 법원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소위 윤핵관들은 결국은 많은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전 세계인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것이 마무리되면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거시기들은 교도소에서 콩밥 신세를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혹이 가는 국회의원 몇 명 보이지 않으세요?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이들의 실체가 밝혀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정부패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던 법관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정부패 선거와 판사들의 재판거래 의혹이 해소되는 날, 그때서야 비로소 세계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계엄령을 활용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한 윤석열 대통령을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혼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